9월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입신 감금되시고 중투쟁하신 지가 1628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9월 11일 지난 토요일 날 희망 배달 행사 전통시장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대구에서 51차 서문시장, 52차 칠성시장, 53차 달서 종합시장에서 추종맞이 장보기 행사를 했습니다. 시장 상인의 회장님들과 심판회한 말씀을 듣고 또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3대 시장이라는 서문시장의 김범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들이 공화당에 대한 관심과 또 이 대구 경제,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 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 대표로서 지금의 기존 정치권들, 특히 좌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터지시 정책, 백신 구입 실패, 소득주도 성장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또 서민 경제를 말살하는 소위 중산층 말살 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서민 경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런 분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기본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정책법을 내는데도 저항하지 못하고 거기에 불종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우리 시장 상인분들의 혹독한 비판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또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산층을 다시 복귀하는데 또 자유시장 경제, 무너진 자유시장 경제를 다시 복귀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런 자유시장 경제로 돌려놓는 그런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화당은 서민의 편이고 또 민노총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의 편이고 또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축인 중산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서문시장, 칠성시장, 달서시장의 시장 상인의 회장단 분들과 또 각 시장의 상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저희들이 순수하게 정치적인 행사보다는 오히려 시장 경제 살리는 행사에 집중을 하고 전념을 했습니다만은 혹여 상인분들의 영업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줬든지 하면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재래시장 장보기 희망 장보기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구에서 세 곳의 시장을 다니면서 대구 시민들의 절절한 분노와 또 배달범을 봤습니다. 정말 비통해하고 고통에 빠져있는 시장 상인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봤고 저희들이 가서 시장마다 물건을 하나 사줄 때 상인분들의 그 눈빛 또 말 한마디 이렇게 와서
물건을 사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또 그 상인분의 몇 분들은 울면서 저희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또 이렇게 장을 보러 와서 53차 시장 보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군들의 그 폐석, 기존 정당들의 악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고, 또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추구하는 정치고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정치혁명을 하겠다고 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렴이죠. 또 국민과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어려운 서민과 함께 군림하는 정당, 정치꾼들이 모인 정당이 아니고 순수한 국민들의 민초정당으로서 이 공화당 하는 길을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의 그 고마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대구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주신 자유파 국민들이나 동지들께서 주머니를 틀어서 이렇게 시장 장보기를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정성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성의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우리 공화당을 그야말로 자유우파의 중심정당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다.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저는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비판은 따갑게 저희들이 하고, 뭐 자기 자체들은 비판, 평가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혁명과도 같은 정치혁명의 길은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그 결과가 자유파의 중심 정당으로, 수권 정당으로 제 길을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변함없이 우리 동지들과 자유파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와주신 동지들, 특히 시간이 축박해서 식사 때를 거르고 힘들어하신, 저도 뭐 사실 점심을 못 먹고 저녁도 상당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지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주시고, 또 당 사무처나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시간 조정을 잘 하셔서 동지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이기도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공화당의 많은 동지들이 지역 시장 보기, 가능하면은 우리가 53차 희망 배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시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다, 내가 우리 공화당이다 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동네 시장에 집중적으로 장을 보시고, 또 우리 공화당의 전단지나 필요한 부분들도 추석에 많이 배포해서 홍보와 장보기를 같이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 15일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은 인천 상륙작전 성전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영남권 일부를 대구 밑으로 부산 일부만 제외하고 공산 침략에 험하게 무너져버린 그 상황에서 낙동강 전투라는 다부동 전투를 통해서 백선엽 장군과 우리들의 지켜주신 호국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버텨줄 때 메가더 장군을 비롯한 이 시대의 영웅들, 대한민국을 구해주신 구국의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6.25 공산화 침략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매년 인천 상륙작전 행사를 인천 자유공원 내에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행사를 합니다. 이 메가더 동상 앞에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인천 상륙작전의 또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단이 발견되고 수많은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종북행각, 신중행각을 하고 있는 친공산주의 정책, 사회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는 좀 더 이 방공의식을 고치를 해야 되고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했던 방공이 국치라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또 반공산주의 블록을 형성해야 된다. 이것은 이 사회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문재인이 후보 때 얘기했던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는 사회주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행태들을 우리는 4년 반 동안 지켜봐 왔고, 결국 그 중심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고 북한의 교조주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이 있고 대한민국 내에 자생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간첩을 잡아야 되는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고 정치공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우리 공화당은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이런 붉은 세력들이 암약하지 못하고 붉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좀먹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2021년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번 인천 상륙작전 성전 71주년을 맞아서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공 자유우파 국민들의 대동단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동시에 기가 막힌 일은 인천시에서 용역을 맡겨서 4조 4천억을 들여서 북한의 공항을 건설해 줘야 된다. 이런 발표를 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남북관계 발전 개정안은 이미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북한 공항 건설이라는 공항을 건설하면 북한의 지금 교조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공항을 군사공항으로 쓸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수괴들이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해서 북한에 4조 4천억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북한의 공항을 짓겠다는 농협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성전 실질 1주년 기념식과 동시에 인천시청 앞에서 북한 공항건설 4조 4천억 국민 혈세를 가지고
공산주의자들 친북 행각을 하는 인천시에 대한 규탄 대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의 북한 평화시효는 결국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만들기 위한 시간 벌기시였고, 이러한 신형 무기들을 만들어서 핵을 소량화, 실질적인 침략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벌어주기에 불과했다. 새빨간 거짓 평화쇼였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창하셨던 김정은 레짐 체인지 정책을 우리는 수용하고, 그 정책을 우리는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멸을 이끌고 우리 공화당의 강령에 나와 있듯이 자유통일이라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 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강령과 동시에 우리 공화당의 정책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속는 것도 어느 정도 속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북한의 행위를 보면서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친북 행각을 보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또 두 번째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중대 다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 새로운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유시스하고 칠성시장 상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은, 과연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올바른 정권 교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극으로 몰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정당했다는 그러한 반시대적, 반역사적, 반자유민주의 체제적 국민의 힘과는 연대가 불가능하다. 국민의 힘이 무너지고 정말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하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은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 진실과 정의롭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대구의 민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도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위대한 길이고, 새로운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가는 혁명의 길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엄해들이 있을 거예요.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지도부나 모든 당 사무처,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적극적인 그 엄해 활동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조성은 문제가 제가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를 일주일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냄새가 난다. 최고위원,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조성은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예견을 했고, 결국 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박지원, 조성은
이 국정원 대선 개입,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대선 개입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 조작 행위들을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지원과 조성은은 무슨 관계인가? 또 얼마나 많은 만남을 가졌고 그 만남에 있어서 무슨 얘기들을 했는가? SBS 방송에서 조성은이 실수를 했던 자기들이 밝혀서는 안 되는 박지원이나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시기가 9월 2일이 아니었다라는 그 얘기는 박지원과 조성은 이미 공모를 했다는 업무의 냄새가 굉장히 짙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대선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다. 지금 국민의힘이 박지원 또 문재인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을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자지만은 정치 동작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제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견지했던 일입니다. 윤석열이 용서받지 못할 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한 이러한 조성원과 같은 또 여러 계통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작 정치에 의욕이 짙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우리 공화당이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김웅이라는 자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했죠. 극우 등등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이 대선판을 뒤흔드는 거 아닙니까? 김웅이 유승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캠프 사람 아닙니까? 유승민은 적극적으로 후보 사퇴를 통하고 정기 은퇴 선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은근슬쩍 김웅에게 모든 것을 전가해버리는 모습 또한 올바른 정치인의 길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김웅의 즉각적인 출당과 유승민의 책임을 물어서 후보 사퇴와 정기 은퇴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막말 홍준표 정말 비신사적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죄가 없는데도 33년을 때린 윤석열이라도 정치 공작에 희생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진실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파 독재 정권, 특히 국정원장이 개입한 정치 공작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가장 비신사적이고 가장 자유우파들을 배신하는 행위를 홍준표는 보고 있어요. 홍준표가 하는 행위는 잡초의 그러한 근성의 정치가 아니라 양아치 쓰레기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는 과연 떳떳하게 하늘을 눌러 자기가 깨끗하고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정치도 정치 도의가 있는 거예요. 홍준표의 최근의 행위를 보면서 쓰레기는 쓰레기구나. 양아치다운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물리쳐야 될 정치혁명의 한 가지다. 좌파들의 양아치 정치나 홍준표의 양아치 정치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홍준표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올바른 정치, 대한민국다운 정치, 도덕적인 정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정치, 그것이 보수 우파의 가치 아닙니다. 이런 가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홍준표도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그 반성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양아치 쓰레기 같은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자유파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이 그렇게 깨끗한 올바른 국가관과 올바른 미래 예측을 하는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어요.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고 거짓 선동에 의한 조작에 의한 권력 찬탈을 당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분이 했던 올바른 정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정치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